158페이지에 부동산 투자 신탁. 자, 부동산을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하죠. 부동산은 리얼 에스테이트, 투자는 인베스트먼트고요. 이 트러스트, 신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어로 리츠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걸 부동산 번역 그대로 투자 신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 신탁인데 뭐에 의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이 리츠를 뭐라고 번역을 하죠?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도 해요. 부동산 투자 회사를, 근데 문제는 이게 주식 회사다. 주식 회사니까 발기인을 모집해서 발기인 총회를 통해서 주식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 회사니까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자, 우선은 이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투자예요.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고, 이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당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간접 투자이면서 이 리츠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고, 소액 자금들을 대규모 자금을 만들기 때문에 이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이 리츠를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해요. 여러분, 뭐 한 구자 500만 원 해서 우리가 모아서 그래서 5천억 만들다. 그럼 구자 이제 납입을 하겠죠. 그래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합니다. 자, 부동산. 자, 여러분, 여의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5천억짜리 건물이 있다. 자, 이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이 부동산을 담보로 뭐를 발행했다? 주식. 예, 한 주당 5,000원, 소액화, 그리고 표준화된 주식을 발행하죠. 예, 소액화, 표준화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식은 금융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자본 시장에서 우리는 금융자산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을 연계한 대표적 상품이 바로 리츠가 되는데, 이 리츠는 이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주식 20% 가지면 이 부동산 지분도 몇 프로? 20% 가져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지분화한 대표적 상품이다. 부동산을 뭐 했냐면 지분화한 대표적 상품이 바로 리츠죠. 리츠. 또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리츠를 다른 말로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이라는 증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리츠를 부동산의 증권화의 한 형태다. 부동산 증권화의 한 형태라고 합니다. 자,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경기 침체 시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근데 리츠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증권시장에서 언제든지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황금성 면에서 직접 투자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소액을 가진 투자자 하더라도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죠. 본인이
500만 원 한 구자인데 나는 5천만 원 10구자를 투자했는데 그 펀드에서 어떻게 돼? 리츠에서 5천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 구자만큼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 증권 등의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또 이 90% 이상 수익을 배당할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면제되면 그만큼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고, 또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장점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리츠는. 근데 최근에 출제는 어디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리츠는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업무용 부동산, 예를 들면 사무실용 부동산이죠. 업무용 부동산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보면요, 뭐 미분양 아파트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개발 사업에도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리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리츠는 요즘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이 법률에 조문이 또 많이 나오네요. 요즘 시험에 보면 조문에서 또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또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또는 부채 상환 목적의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기업 구조조정은 코퍼레이트 리스트러처링이라고 하죠. 우리 기업 구조조정을 약어로 CR이라고 하는데, 우리 CR 리츠는 우리는 한시적이다. 한시적. 그리고 뮤추얼,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5천억 모집하게 돼 신문 공고를 해서 한 구자당 500 받겠다 해서 우리는 공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시적, 뭐 5년이면 5년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뮤추얼, 소액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이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되는 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자, 그러면은 이때 개념을 또 시험 문제에 또 많이 출제를 합니다. 개념. 그리고 회사의 형태가 또 있겠죠. 자, 우선은 이 개념이 또 우선 여기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 비상근이 아니라 상근, 매일 출근하죠.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 개념 한 4번 출제했고요. 또 우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이 회사를 실체회사라고 해요. 실체회사. 그런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하지 않아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게 돼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는 회사죠. 그리고 자본금이 자산관리회사는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은 5인 이상, 대통령령으로 5인 이상 상근으로 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냐? 본점 외에, 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이런 회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명목회사, 페이퍼.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듣는 용어는 여러분은 무슨 것을 페이퍼 컴퍼니로 많이 하죠.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페이퍼 컴퍼니. 뉴스 신문은 이걸로 많이 듣죠.
자, 우선 구분을 좀 해 두셔야 되고, 또 시험 문제는 또 여기에 또 좀 자주 나오죠. 우리는 이 설립,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는 아까 주식회사니까 뭐죠? 주식회사니까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현물 출전 설립을 할 수 없다. 그럼 작년 시험에 설립, 현물 출전 설립을 할 수 있다로 출제했어요. 작년.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작년 시험에. 법조문에서 출제를 했었죠. 자, 설립 자본금, 또 무슨 자금? 최저 자본금. 여기서 또 시험 문제를 또 많이 출제를 또 하죠. 보면은. 자, 그러면 설립 자본금은 얼마?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 10억 원, 5억 원. 여러분, 또 과거에 10억 원으로 많이 냈거든요. 5억 원. 바뀌었거든요. 10억에서 5억. 여기는 또 5억에서 얼마로? 3억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이쪽이 좀 주의를 좀 많이 해야 돼. 정답을 많이 묻죠, 이쪽에서. 그리고 최저 자본금이죠. 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까지를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 70억 원 이상이니까 70억 원이 최저 자본금. 그러면 여기는 얼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 최저 자본금 얼마? 50억 원. 자, 14조의 8 주식 공모가 나오겠죠. 주식 공모.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몇 년이냐면은 2년. 2년 이내. 2년 이내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몇 프로? 100분의 30,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30% 이상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15조의 1항을 보면은 주식 분산,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나오죠. 자,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여러분, 여기 또 2년 전에 바뀌었거든요. 100분의 50.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50% 이내, 50% 이내 주식을 소유하는 것.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19조에 보면은 현물 출자가 나오죠. 현물 출자. 자, 현물 출자 보면은,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우리가 받거나 등록을 하고 우리는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할 수 없다. 갖추고 난 이후에 발행할 수 있지만 갖추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영업인가 후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이 있죠. 5 재산, 저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또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 대토 보상권 5가지가 있어요. 뭐 하나 더 첨부시키면은 우리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 여러분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금 차입할 수 있죠. 예?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부동산 투자회사는 또 자기 자본의 뭐를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뭐죠? 자기 자본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가 있거든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그 합계가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을 할 수 있다. 예외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나 첨가시키면 돼. 시험 문제는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내죠. 보면은 시험 문제 여기서 제일 많이 출제를 해요. 하여튼 법조문이 많이 출제한다. 여러분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아요. 상법상 주식회사고 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은 반드시 붙여야 돼요. 그럼 뭐 우리가 미래 부동산 투자회사 뭐 이런 식으로 꼭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니츠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법인에서 니츠를 만들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요 법조문 나오면은 반드시 맞추도록 하시고, 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나오죠?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이낸싱은 금융, 프로젝트 금융인데 여러분 뉴스 신문에 보면은 PF로 많이 우리가 또 지문이 나오죠. PF라고 하죠. PF. 자, 여러분 유전 개발 사업, 뭐 아파트 개발 사업, 고속 전철 개발 사업, 철도 개발 사업, 항만 개발 사업 이렇게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소액이 드는 것이 아니라 뭐 대규모 자금이 소요돼요. 대규모 자금. 자, 여러분 우리 군산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새만금? 옆에 가면 새만금 지금 단체 개발 사업인데 새만금 거기 활용 용도가 이게 마땅치 않아요. 공장 들어가기도 그거 뭐 아주 군산에 공장 많은데 그래서 이제 마땅치 않아서 뭐 한데 보통 그거 한 이유는 뭐다? 뭐 농지로 활용하는데 지금 뭐 다른 거 기업 뭐 하니까 뭐 공장 들어갈 수 있느냐? 없지요. 그러니까 고민이 이제 많은 거지. 그래서 거기에 일부분을 뭐 공항을 만든다 하는데 야, 공항 만들어도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뭐 우리나라 사람 놀라죠. 중국. 중국 하면 무항공항도 있는데 무항공항 만들 때 그걸로 해서 만들었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 자금이 소요돼요. 그럼 그 공항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겠어요? 활주로 하나 딱 놓는데도 돈 많이 드는데 거기는 우선은 간척 개발하니까 이제 그 비용은 안 들겠지만 그래서 평균 공항 하나 만들면요 1조에서 1조 5천억 들어요. 응? 그러니까 이 시설들 하는데 이용을 많이 하면 괜찮은데 이용객이 적으면 골치 아프지. 적자지 뭐. 운영하는 기계, 사람 다 있다 보니 관제탑도 있고 그래서 그 대규모 자금이 소요돼요. 하여튼 그런 사업들은 또 공사 기간도 오래 걸려. 뭐 2, 3개월 걸 뭐 주택 만드는데 5일밖에 안 걸렸다. 왜요? 5일 걸릴 수도 있지. 요즘에 뭐 3D 프린터 요즘 해서 요즘에 5일 걸려요. 빠른 거는. 요즘에 뭐 1년, 2년 걸리는 거 아파트 같은 게 2년 걸리지 뭐. 그래서 단독주택은 빨리 지을 수도 있어요.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뭐 고속전철, 철도 이런 거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용을 하는 거야. PF는. 그럼 이런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주가 이미 다른 개발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업주가.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하나 회사를 만들 수밖에 없어. 이 회사를 우리 뭐라고 한다? 프로젝트 시행회사를 하나 만들어. 특수법인. 자, 이 사업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법률적, 회계적으로 법률적, 회계적으로 독립적인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만들어. 여러분, 시행회사와 시공회사가 다르죠? 시공회사는 건설회사 별도로 있어요. 시행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행회사에서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인데, 문제는 PF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 우선 기억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뭐를 담보로 하냐? 이 개발 사업의 미래에 뭐를 담보?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 이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미래의 수익성, 이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자, 미래의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담보로 누구의 명의로? 프로젝트, 우리는 시행회사의 재무 상태표, 과거의 대차태주표죠. 재무 상태표상에 뭘로? 부채로 뭐를 발행한다? 회사의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회사의 채권을 발행한다. 발행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요. 그러면 회사채를 인수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인수를 할까요? 한 은행이 인수하면은 너무 위험이 높죠. 개발 사업 망하면. 그러니까 한 은행이 위험하니까 여러 은행이 이렇게 뭐를 대주단 또는 채권당을 형성해서 회사채를 공동으로 인수하는데, 회사채를 공동 인수하는 전략을 전문용어로 신디케이션 론, 신디케이션 형태로 대출을 해준다. 대출입니다. 자, 대출을 해줘서 이 시행회사의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누구 입장에서?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뭐를 받느냐? 이자를 받는데, 이 이자가 이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가 우리가 일반 기업의 대출 금리보다 4-5배가 높아요. 기업의 대출 금리보다 몇 배가 높다? 4-5배가 높다. 그래서 높은 금융 비용을 수반을 하게 돼요. 이 사업이 성공하면은 은행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높은 수익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성공하면. 실패하면 문제지만. 자, 그런 의미인데, 이때 만약 이 개발 사업으로부터, 여러분, 이 개발 사업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의 현금 유입, 현금 유출 있죠?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 회사채에 대한 뭐를 상환의 재원으로 삼는데, 이 개발 사업이 망하면은 금융기관도 부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실 채권으로 인해서 금융기관도 부실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과거에 저축은행이 망한 거예요. 부실돼서. 저축은행 아시죠? 많이 망했잖아요. PF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 대주단은 이 개발 사업이 망하면은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 사업주에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급 금융을 뭘로 한다?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뭐를 해준다? 보증을 하는 경우 있죠. 이 개발 사업에 보증이나 뭐 담보를 제공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보증한 부분에 뭐 제한을 둬요.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둬서 원리금 상환을 보증 부분에만 청구할 수 있는 제한 소구 금융의 경우가 일반적이고, 또 사업주는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사업주가 이용을 해요. 사업주의 대차 대조표, 즉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로 자금 조달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신에 부채로 자금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 외에 부외 장부의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대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채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뭐한다? 높아진다. 채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그리고 요거 인수하려면요, 회사채를 인수하려면은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는 걸 계속 알려줘야 돼.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정보에 계속 제공해 주니까 정보를 이제 비대칭성이 점점 줄어들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만 위험을 분산하면 안 되겠다. 금융기관도 위험을 더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보증을 요구해요. 자, 여러분,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 국책사업일 경우인 정부, 시공회사인 건설회사에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계약 절차상의 복잡성이 나타나면서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리고 자금은 누가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프로젝트 시행회사나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 통해서 관리하냐? 부동산 신탁회사, 에스크로우 계정이라고. 자, 에스크로우 계정, 우리는 위탁 관리 계좌가 있어요. 위탁 관리 계좌를 통해서 이 사업비, 개발 사업의 사업비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서 우리는 자금을 관리한다. 여러분,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장비 같은 거 있죠? 건설기계 장비를 리스할 수도 있어요. 그럼 리스 사용료에 대해서는 또 뭐다? 세제상 혜택이 있어. 비용 처리하면서. 그리고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또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어요. 특히 국책사업일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또 프로젝트 시행회사와 이 대주단이 개발 사업이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 수익성이 있으면 누구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뭐를 투자할 수 있다? 지분을 투자를 해서, 대출자가 아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을 투자해서 프로젝트 시행회사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는 조인트 벤처라고 해요. 조인트 벤처. 예. 그래서 조인트 벤처는 다수가 아니라 뭐다? 소수. 예.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 뭐 대주단하고 시행해서 소수죠. 다수가 아니다. 위험성이 특히 높은 사업에 조인트 벤처가 결성이 돼요. 자, 시험 문제에 PF도 출제할 수도 있고 뭐도 니즈로 출제 가능한다. 원래 하여튼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두 문제 다 낼 수도 있어요. 작년엔 두 문제 다 냈습니다. 두 문제 중에 하여튼 한 문제는 출제를 원래 합니다. 제가 보면 두 문제 다 내면 좋은데 여기 쉽잖아요. 계산 문제보다 뭐 쉬운데. 자, 이렇게 해서 뭐 나머지 뭐 오늘 뭐 한번 보고 우선 출제 이 두 부분이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고, 이제 감정평가 이론은 6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6문제 중에 작년, 재작년에 계속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오죠? 평가의 3방식에서. 쉬운 문제가 한 3문제, 또 약간 계산 문제 3문제에서 한 6문제가 최근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도요, 전형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쉬운 거 3개는 우선 맞아야 돼요. 쉬운 거 3개 맞고, 계산 문제 3개 중에는 찍어서 한 문제 맞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산 문제 뭐 관련해서 평가 이론을 우리가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진도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 반에 이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